우리가 말하는 건 4살 여자아이예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한 엄마가 4살짜리 딸의 노골적인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의 삼촌이든 아니든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으면 사진을 찍게 돼요. 그 어린 소녀의 친아버지는 충격적인 소식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제 말은 사진이 꼭 음란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 사진 봤어요. 그건 음란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수간 혐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요. 저 그 여자 알아요. 저는 루가 뭘 좋아하는지로 그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아니면 네가 뭘 결정하든, 하지만 난 그녀가 뭘 좋아하든 신경 안 써. 그녀는 네 딸에게 성적으로 관심이 있어. 러 앤 크라임 제공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질레스피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모님들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들이 4살 난 딸을 착취하고 노골적이고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가 가족의 개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까지 더해지면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고 점점 더 이상해지기만 해요. ABDL은 어덜트 베이비 다이퍼 러버의 약자입니다. 왜냐면 제 취향은 제가 아기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기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는 제 데디예요. 이런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최고의 실제 범죄 뉴스, 바디캠 영상, 신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스캔들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셔서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라리사 조던과 조나단 휘트웰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스캔들은 워싱턴주 레이크 스티븐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는 시애틀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45분 거리이며 라리사 조던과 조나단 휘트웰 부모님의 집입니다. 두 사람은 4살 딸을 함께 키우지만 아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또 라리사, 조나단, 존이라는 이름도 거의 들을 일 없을 거예요. 경찰 인터뷰에서 설명되듯이 라리사는 루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모두가 조나단을 아이리시라고 부릅니다. 녹음에서 이름이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스캔들은 우리를 작년 봄으로 데려갑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미 실종 착취 아동센터는 키크라는 앱에서 아동의 노골적인 사진이 신고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수사관들은 2명의 주요 용의자인 아이리시와 루에게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곧바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흔들어서 죄송해요. 집세에 수표 받으러 가던 중 이 여성분이 저를 붙잡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약혼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가 체포되는 걸 원치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아이리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요. 제가 설명해드린 각각의 권리를 이해하셨나요? 정말 도덕적인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장애가 있어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이해 안 돼요. 읽는 게 정말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될 거예요. 아이리시가 여러 가지를, 특히 그의 약혼자에 대한 혐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먼저 그가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유명인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알겠어. 나는 내내 특수교육을 받았어. 나는 졸업은 했지만 학교 내내 특수교육을 받았어. 이 근처에서 졸업했어? 겉보기에는? 아, 알겠어. 나는 크리스 프렛과 같은 학교로 다녔어. 그리고 이건 진짜야. 크리스 프렛은 워싱턴에 있는 레이크 스티븐스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리고 아이리시는 그를 여러 해 동안 알았다고 주장해. 오,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는 걸 깜빡했네. 너희 둘이 친구야?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흔히 있는 그런 사이야? 걔는 2가지를 그만뒀고 고등학교 때 알던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아. 상상도 못해. 걔가 간 동창회 나는 안 갔어. 나는 원래 같은 반이었지만 98년에 졸업해서 97년 동창회 안 갔어. 그래서 다음 해부터 3년간 걔와 같은 학교에 다녔어. 멋지다. 그가 이 작은 종이에 사인하면서 언젠가 영화에 출연할 거야 라고 했지. 정말?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 영화에 출연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고등학교 연극, 연기, 집회 활동을 항상 좋아했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그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가 고등학교 때 우리 위해 훈련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대. 난 그가 어느 학교에 다녔고 어디에 살았는지도 알아. 고등학교 때 그가 어디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살던 곳에서 딱 2블럭 떨어진 곳이었으니까 꽤 쉬웠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내 느낌엔 크리스 프랫이 그의 옛 동급생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크리스 프랫의 성공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이리시는 꽤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불러서 얘기하려는 이유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신고는 당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계정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누가 제 온라인 계정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저도 놀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건 없어요. 진짜로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일부는 거의 안 써요. 저는 매일 사용하는 스냅챗이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지만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아이리시와 루의 인터뷰는 거의 동시에 진행돼요. 수사관들은 사진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나온 건 알지만 공동 계정 때문에 책임자를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요. 그 애는 정말 똑똑해요.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네, 독립적이에요. 항상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저희 가족, 저녁 준비 같은 것도 도와줘요. 그래서 느긋한 아이인가요? 아니면 아, 네. 뭐 그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끔 짜증을 내긴 해요. 네. 하지만 보통 피곤할 때 그래요. 네, 그게 보통 그렇죠. 아니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녀는 까칠할 수 있어요. 까칠하거나 정말 조용하지, 케이. 오늘은 몇 시간 전에 일어났을 때 조용했어요. 아니, 지금이 몇 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모를 따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혹시 당신을 더 좋아하나요? 아마 엄마는 짜증을 내고 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방금 일 끝났어 라고 하죠. 저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일리시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말이 많다면 루는 그 반대예요. 루도 형사들과 이야기하긴 하지만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당신의 딸과 관련된 몇 가지 안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과 이야기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장에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일 때문에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취향이나 성적 기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취향이라 하지만 불법이며 아이들도 관련된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딸을 그런 일에 연루시킨 적 없어요. 5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놀라셨나요? 놀라게 하려는 것도 비밀을 숨기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17살쯤 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온라인 대화에 대해 더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냅챗에서 AS를 확인하신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키 채팅 그룹에서 대화를 하긴 하는데 관리자들이 자주 들어와서 그 안에 성인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곤 해요. 류는 대화가 계속되면서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녀는 그들의 딸에 대해 묻고 자신이 아이리시와 공유한다고 말하는 성적 취향을 밝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저는 도우려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줘요. 저는 제 딸이 무서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짜증나요. 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일부러 그러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일부러 당신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만약 대답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누군가가 당신의 계정을 사용해서 당신 딸의 노골적인 사진을 보낸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오직 100% 진실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조금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성적 취향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서요. 가끔 이런 것들이 겹칠 수도 있죠. 맞죠? 만약 당신이 그런 취향을 좋아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과 관련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누구도 성적 취향을 판단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취향은 저를 무섭게 해요. 왜냐면 그건 제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는 근처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안 돼. 왜냐면은 내 취향은 내가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에이지 플레이 하시는 거군요. 맞아? 어떤 에이지 플레이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척 연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퇴행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저에게는 꼭 성적인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퇴행해서 더 어린 마음가짐이 되면 도움이 돼요. 저를 지탱해줘요. 불안이 줄어요. 네, 맞아요. 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제 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차분해져요. 네. 하지만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는 정말로 그 두 가지를 섞지 않아요. 에이지 플레이와 실제 아이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가끔은 그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에이지 플레이에 대해 힘들어한 적이 있나요? 방금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상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깊이 빠져서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얼마나 어린아이로 표현하게 돼요? 그날에 따라 달라요. 오늘 밤처럼 힘든 날이면 더 어릴 때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보통은 10대 소녀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정말 그래요. 네. 많은 것들이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약속해요. 저를 놀라게 못하실 거예요. 모욕적이고 저속해요. 동물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킹크도 그중 하나인데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에요. ABDL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히 이건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의 관계 같은 건데 10대의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더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기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는 제 아빠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른처럼 해요. 가끔 저와 기저귀를 차지만 그는 기저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상황에 맞게 듣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해요. 그게 당신에게는 성적인 요소가 있나요? 그리고 가끔 기저귀를 차동한 채 성관계를 해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해요. 그냥 제가 모를 뿐이죠. 맞죠? 그래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에 대해서 가끔은 그가 더 어리다고 하셨죠. 아이리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신도 킹크 라이프스타일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저는 ABD의 취향이 있어요. 그게 일부예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방광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패티시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1,700명이나 되고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어요. 가족은 알게 됐을 때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저에 대해 말해주세요. 전 정말 ABDL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ABDL은 Adult Baby Diaper Lover의 약자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리틀 스페이스에 있거나 그냥 뇌가 너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오늘처럼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스트레스 주거나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돼요. 저는 원래 방광 문제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소변이 새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리쉬는 루와 이 패티시로 더 가까워졌고 루가 이를 통해 돈도 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가 기저귀를 착용하긴 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사실 착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녀가 이걸로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돈을 벌었다면
분명히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면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낼 수도 있죠. 그래요. 아니면 물품을 사는 데 쓸 수도 있죠. 우리 옷장에 그런 게 많아요. 비숍이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다른 ABDL 관련된 것도 아시나요?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기저귀뿐 아니라 사이렌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죠. 흥미롭네요. 이렇게 큰 장난감들도 있어요. 그 멍청한 링 장난감 아시죠? 이렇게 큰 건 못 가지고 논다면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들죠? 이 방보다 더 큰 아기 침대도 만들어요, 사실. 저희 거실에 하나 있었거든요. 당신도 하나 있죠? 저희도 그거 있었어요. 알겠어요. 테무에서 $20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 와. 테무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하에 하는 비전형적 성관계과 4살 여자아이의 노골적인 사진을 소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관들도 이 점을 빠르게 지적하죠. 이건 단순한 성적 취향이고 우리는 그냥 판타지 속에 있으며 특정 나이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집에 실제 아이가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옷장 안에 숨겨둬요. 알겠어요. 꼭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선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냥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보여요. 알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문제이기도 해요.冲动은 참는 거죠. 아이들은 옆에 있지만 원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보통은 깊은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일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게 당신에게도 공감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로 평생 학대를 받아왔어요. 제 딸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항상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항상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류는 딸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놀라웠나요? 알겠어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알겠어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 문제나 그녀와 관련해서 경계를 흐린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 에이지 플레이가 불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정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요. 알겠어요. 그러면 18세 미만인 사람이 그런 행위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불법이 되는 거죠? 욕조 밖에서 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든요. 그러니까 욕조가 아니라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사람마다 다양한 점이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이 너무 뻔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욕조 밖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그녀가 옷을 벗는 건 비저귀를 갈거나 목욕할 때뿐이에요. 혹시 많은 부모들이 욕조에서 아이들의 귀여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조에서 찍은 사진 말고 그녀의 다른 사진을 찍은 적이 있나요? 기저귀 발진 사진이요? 한 번, 네. 기저귀 발진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저귀 발진 말고 의료적인 목적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또 있나요? 기저귀 발진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다리 옆쪽에 기저귀 발진이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욕조에서 엉덩이가 튀어나온 사진도 있었고 거품 목욕이, 나머지는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기저귀 발진 사진에 대한 설명은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흔히 쓰이는 변명이에요. 저는 주장이 비교적 순수한 사진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주장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 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직접 찍은 2장이 기억에 남아요. 기저귀 발진 사진을 찍는 건 보통 부모님이 곤란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걱정하는 의학적 문제라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면 의료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라고 자주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들은 얘가 혹이 생겨서 꼭 사진 찍어야 했어 라고 해요. 그녀는 정말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녀를 갖기 전에는 이걸로 약을 삼킨 적도 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해요. 당신은 절대 그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혹시 그녀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약간 모호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걸 성적인 패티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전 그런 걸 해본 적 없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저한테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녀에 대해 물어봐요.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혹시 누가 당신에게 그녀의 영상이나 사진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보통은 사진을 요청해요. 저는 단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사진도 그녀가 옷을 완전히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건 평범한 대화 중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녀는 정말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녀를 갚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약을 삼킨 적도 있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요. 당신은 절대 그녀를 다치게 할 행동은 하지 않겠죠. 혹시 그녀와 관련해서 하게 될 만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관계가 모호한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를 다치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일이요. 그걸 어떤 성적 취향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정말로 물어봐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녀의 영상이나 사진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보통은 사진을 요청해요. 저는 단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사진도 그녀가 옷을 다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평범한 대화 중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루가 자신의 딸의 진짜 아동 포르노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보인 반응은 정말 이상했어요. 저도 수십 명과 이야기해봤고 그녀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수백 명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의 4살 난 딸의 노골적인 이미지와 성추행, 강간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당신 딸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포하고 울고 흐느끼고 통곡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죠. 알겠죠? 제가 당신이 옳다거나 틀렸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난 1시간 반 동안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었던 시간 동안 관찰한 겁니다. 맞죠? 이상해요. 그게 당신에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면서 울고 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렸나요? 아니면 그냥 그랬던 건가요? 지금 바로 눈물이 나와요. 저 정말 많이 입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진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서 발진 사진, 욕조 사진 맞죠? 당신이 묘사한 거품 목욕 같은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다리를 올리고 벌린 채 발진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네요. 맞죠? 그게 당신이 말한 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 맞나요? 그리고 그녀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리가 담긴 오디오 비디오도 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 관한 그런 걸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그 고비를 넘겼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화장실을 썼다. 이런 식으로요. 맞죠?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1시간 전에 저희가 당신 딸의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여기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 노골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금방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그녀의 엄마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걸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누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기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지금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 모든 걸 조사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과는 맞지 않아요. 저는 술을 많이 마셔서 자주 표현이 끊겨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하지 않고 자주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 변명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변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 알아요.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술 취해도 그런 일은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술에 취하면, 정과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어떤가요? 저는 기분이 자주 변하고 공격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내 취약혼자에게만 그래요. 당신의 지배적인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보통 아이리시에게 성적으로 나타나요. 좋아요. 그 부분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아이리시에게 성적으로 나타나요. 가끔은 제가 지휘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텍스트 기반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명령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 사진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저는 술에 취해도 딸을 절대 해치지 않을 걸 알아요. 당신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술에 취해 사진 찍는 걸 꺼렸어요. 사진에는 그녀가 아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분명히 하고 싶어요.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게 나는 절대 그녀를 해칠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진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녀의 질을 아주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사진들이에요. 애매하지 않잖아요, 그쵸? 오늘 환자를 급하게 불러서 당신과 얘기하게 한 건 이게 애매해서가 아니에요. GDK 혹은 욕조 사건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해하고 싶어요.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진들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만약 제가 찍었다면 분명히 술에 취해서 삭제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당신이 그 사진들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2장만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네요. 이건 블랙아웃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으니까요. 네, 그 일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2번이나 감옥에 갔었어요. 아, 술에 취해서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놀랍지 않아요. 다른 인터뷰실에서 아이리시도 똑같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네,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아직 남은 게 있나요? 우리가 거의 그 지점에 와 있고 당신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리사 씨가 다른 사진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성적인 사진은요? 아니요. 그녀가 가는 사진들. 화장실에 가는 사진은 저에게 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것도 저에게는 성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 말은 그게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네. 알겠어요. 그건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게 인터넷에 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때요? 그게 거기 있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 세상에 끔찍해요. 저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고 영원히 남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건 일어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소셜미디어가 생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걸 창밖으로 던진 건 그게 발명된 날이었어요. 그래요. 아이들 음란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요. 그게 네 거라는 건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제 딸이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더라도요. 맞아. 이 사진은 인기가 없었어요. 알아요. 그냥 언젠가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현정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사랑이 많고 보호심이 강한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딸에 집착하고 딸이 전부라고 직접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딸을 원했다고요. 지금 딸이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어요. 그 애는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어요.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존과 지금 만나고 있는 존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내가 잘 아니까요.
그게 뭐죠? 왜냐면 나는 알아요. 당신들은 그녀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녀를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엄마에게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누구에게서도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정말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넘쳐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해줄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전부라고 믿으니 우리에게 100% 솔직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해요. 맞죠? 저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쩌면 아이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그 아이와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알겠죠? 저나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형사들은 아이리시에게 다른 방에서 루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루가 꽤 심각한 일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제 루와 이야기하기 싫은 주제에 대해 우리도 논의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뛰어넘어야 하나요? 누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하고 있어요? 오. 산타 사진. 누가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아니야, 루는 안 그래.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루가 그 개를 성적으로 학대한다고? 방금 옆방 형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녀가 그 개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증거를 찾았어. 무슨 말이야? 그녀가 그 개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아, 둘 다랑? 모르겠어. 둘 중에 더 나은 게 있어.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그걸 좋아하는 것만 알아. 킹? 수간에 관심이 있어. 그래? 난 신경 안 써. 아니 그녀가 그 일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교화점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 근데 그게 왜 나를 신경 쓰이게 하지? 그게 널 신경 쓰이게 했는지 묻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묻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저기 그런데 나 수간에 관심 있어. 그래. 오, 해가 떴네. 그치? 그게 우리 스타일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내 말은 그리고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야. 그게 내 질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알겠어. 그래. 내가 널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아니야. 내 질문은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 강아지를 돌본다. 그래. 그리고 그게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질문도 아니야. 내 질문은 대화에 관한 거야. 맞지?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나한테 난 농구 보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농구에 대해 더 물어볼 거야. 어느 팀을 좋아하냐고. 나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 그래도 대화는 하게 되잖아. 너희는 정말 대화를 전혀 안 해? 그렇게 들려서. 너희는 그냥 섹스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해. 우리는 여기 앉아 하루 종일 우리 패티시 얘기는 안 해.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도 말 안 해. 지금 당장 개처럼 행동해봐. 아니,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나는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뜨거워져요. 아이리시가 자신과 루에게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루가 그녀의 노골적인 사진을 그녀에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요? 당신이 말한 그 사진에 대해서는 그녀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앞뒤 맥락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한 2% 정도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진 이전의 모든 대화와 사진 이후의 모든 대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나눈 모든 대화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죠? 저한테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선 그런 사진 보내도 되나요? 그게 정말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저예요. 친구가 그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라면 딸의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게 노골적이거나 성적인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야? 그 사진이 또 나온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아니요. 제 말은 저는 여전히 조심할 거라는 겁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루로부터 그녀를 어떻게 지킬 건데요? 네. 노아 얘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이리시는 이 사진들이 어떤 상황에서 찍힌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지금 뭐 하나 말할게요. 3원을 이해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요. 루가 방금 인정했어요.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고요? 더 설명이 필요해요. 성적 학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장애가 있어요. 그녀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적 만족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성적으로 과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인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네, 두 가지 다른 맥락이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녀가 만족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게 나은가요? 저라면 그렇겠어요. 그게 더 나은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그 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그녀의 일이에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이 찍은 누드 사진을 보면서 자위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그 사람이 그걸 보며 자위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 알겠어. 그거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왜냐면 두 명의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개의 다른 내용이야. 맥락도 다르고. 내가 말했듯이 내게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야. 부모가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들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존, 네가 그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어. 왜? 왜냐면 너는 지금 나한테 루가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괜찮다고.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말했어. 너는 방금 만약 루가 자이링이를 한다면 그게 괜찮다고 말했어. 사라는 괜찮아. 나는 그냥 그게 다른 일이라고 말한 거야. 아니, 너는 그게 괜찮다고 했어. 너는 그건 그녀 취향이고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그건 다르다고 했지. 나는 그녀를 판단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보관할 거야? 그녀는 알고 있지만 너는 몰라. 나는 누가 뭘 좋아하는지로 그녀를 판단할 수 없어. 아니. 아니면 네가 뭐라고 했든 난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신경 안 써. 그녀는 네 딸에게 성적인 관심이 있어. 그건 그녀의 딸이야. 나는 내 딸을 좋아하지만 성적으로는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문제가 뭔지. 문제는 말이야. 내 머리는 그 문제를 못 보는 것 같아. 그게 정말 문제야. 네가 못 봐도 난 네가 볼 수 있다는 걸 알아. 아니, 난 못 봐. 왜냐면 내가 지금 바로 말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녀를 루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그게 내가 말하려던 게 아니야. 넌 못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난 그녀를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네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는 엄마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이건 새로운 증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녀나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이건 두 가지 다른 상황이야. 아이리스는 그의 학습 장애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심지어 형사들이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말이야. 정말로 딱 그 한 번뿐이야. 데빈이 아니라 루가 그녀를 학대해. 아니, 내 말은 루가 그녀를 학대하고 있어.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루는 저기서 자기 딸을 학대하고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쓰고 있어. 네가 집착한다고 주장하는 네 딸 말이야. 네 인생이고 네가 사랑하고 평생 원해왔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던 네 딸.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방금 우리에게 말했던 그 딸. 다른 사람들과 단둘이 있게 두지 않겠다고 했던 그 딸 말이야. 하지만 너와 함께 그 아이를 만들고 함께 키웠던 그 여자. 기저귀를 갈아주는 4명 중 1명인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탐닉하고 온라인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그 아이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 사진은 이미 퍼졌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 사진은 영원히 소아성애자들 사이에서 불고 볼 거야. 그리고 네 발렌 때문에 그 아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너는 아마 내가 내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말하려는 거겠지?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내 딸을 돌볼 능력이 있어. 다행히도 그 어린 소녀는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됐어.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됐어. 그 애는 아동보호국에 있고 안전한 곳에 배치될 거야. 알겠지? 그 애는 너랑 집에 가지 않아. 루아도 집에 가지 않아. 알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나는 그 일과 완전히 무관해.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동보호국이 이 보고서와 원하면 인터뷰 녹취록도 받게 된다는 거야. 인터뷰는 루가 사과하고 사진을 2장만 찍었다고 인정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녀의 사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당신이 보낸 사진이요. 그게 그녀에게 사과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미안해요. 저는 당신의 순수한 사진만 잘못 사용했어요. 알겠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냥 멍청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 2장의 사진은 제가 한 거고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진술은 2장의 사진만 기억난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완전히 흑백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진들은 삭제했어요. 알겠어요. 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바로는 그렇거든요. 맞죠?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서. 맞죠?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삭제되고 어떤 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증거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사진들이 모두 순수하진 않은 것 같네요. 라리사 조던과 조나단 휘트웰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나단 또는 아이리시는 아동 성학대, 아동 포르노 배포, 그리고 성적 동기로 인한 동물학대 등 주 차원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리사 조든 또는 루는 결국 연방 차원에서 기소되어 현재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뤘으면 하는 스캔들 아이디어가 있다면 scandal@lawandcrime.com으로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CRGillespie로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